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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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새말기, 한 줄 새말기에 다 동참하고 계시네요. 한 줄 새말기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여를 자꾸 하다가 보면 제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기입니다. 그 글을 쓸 동안 정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 글 쓸 동안. 그것이 뭐 1분이 됐든지 30초가 됐든지 똑같은 말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일요 거사님도 이제 쓰기 시작하셨대요. 꼭 쓰십시오. 그냥 꼭 쓰십시오. 제가 문자를 보낸 지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9일 날 2011년 10월 9일 날 개원을 했는데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빼고 제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근데 요새 그 기계가 좀 이상해갖고 프로그램이 딱 6시에 안 가고 보면은 뭐 어떤 데는 20몇 분에도 가고 저는 예약은 6시에 꼭 하거든요.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이 글을 이제 문자를 보내려면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자꾸 진화를 하는 거지. 하다가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단문으로 보내다가 요새는 이제 대화체로 된 거를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글을 읽는 순간만이라도 자기의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하지요. 이 글을 딱 읽으면 그 글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요새는 이제 시리즈로 쭉 가니까, 근데 그러면 요게 요 시리즈가 끝나면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되나 나름 생각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 예약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글을 쓸 때. 그래서 꼭 한 줄 새말기에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 굴리는 거. 지금 저기 일용어사님은 아침에 예불 하시나요? 예. 예불을 꼭 막 어떤 향을 피우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아침에 저기 출근하시잖아요. 차에서. 예, 차에서. 예예. 예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이버 법당에 들어가시면 이 쭉 해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그거 틀어놓고 같이 하셔도 되고. 그래서 처음에 혼자서 하긴, 그러니까 아침에 차에 가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러시겠네요. 예예. 김진기 거사님은요? 저는 그 사이버업당 있는 거 그거 틀어놓고. 예예. 읽거나 예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정치는 않은데 저녁에는 이제 좀 그 읽고 예예. 경전 같은 거. 예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거든요. 하면 좋다, 이 생각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해야 자꾸 깨달음이 와요. 조금이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 공식, 변한다고 것이다. 계속 내가 하면서 이제 여기 저기 누가 묘강이하고 진정심은 새맑게 굴리고 있지. 그렇게 새맑게 쭉 굴리고 늘 그 바탕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지.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운전을 잘하자.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이 법문이 보면은 이제 저기 새맑기 법문이 몇 개 없거든. 그런데 이제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비명비암을 낮춘 자리에서 운전을 잘하자. 글을 잘 쓰자. 그지? 백봉선생님 술을 잘 자시니까 술을 잘 먹자.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가 되려면, 김진기 거사님, 모습 공식이 안 되면 안 돼요. 모습 공식을 착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다 하나의 바탕의 자리의 작용이구나. 바탕 자리와 이것이 둘이 아닌 것으로 굴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게 되는데, 바탕 자리는 모습 없음이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그거를 갖다가 머리로 그거를 만든다든지 조작을 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습이 철저하게 무아임을 알아야 돼. 제법무아. 제법무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법무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행무상이 돼야 돼요. 변하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금방 이거 읽어보니까 자라는 관념이 없고, 개하라는 관념이 없고, 또 중생이라는 관념이 없고, 또
수자상이었고 영혼이라는 관념이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개를 몽땅 합치면 그게 아상이거든. 자라는 관념이거든. 아상은 다른 말로 하면 행위자가 된다. 행위자. 모든 일에 행위하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것이 아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분별이에요.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참 말을 많이 했는데 또 한 번 오늘 이걸 이제 말을 하고 싶네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제가 왜 내가 말하는 걸 저 사람이 알아듣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정말로 궁금했거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야가 이상하면 또라이나 뭐 이럴 거 아니야. 당연히 뭐 내가 말한 건 네가 듣고 네가 말한 건 내가 듣지.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문.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말하면 네가 듣고 네가 말하면 내가 듣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요상한 것이거든. 나와 너가 다르잖아요, 지금. 나와 너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상하게 알아듣고, 그것도 언어로만 알아듣는 것도 아니야. 눈빛으로도 알아듣거든. 그지? 눈빛하고 얼굴 표정, 감정을 알아듣는 게 더 많이 알아들을지 몰라, 사실은. 이게. 그래서, 어제 눈이 턱 마주쳤는데 생각이 똑같을 때가 많거든.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듣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거 요상한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지 않냐고. 그래서 진짜 그게 궁금했는데 그런 거는 워낙 근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어디 가서 답을 찾을 수도 없어. 이거는 일반 지식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선생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어째서 내가 말하고 네가 말하는데 서로 알아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냐는 거야. 그거 왜 그런가요? 김진기 거사님. 바탕처리의 작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맨날 뭘로 봐? 우리는 모습으로 둘러봐. 둘이라는 것이 워낙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거야. 너와 나는 다르다. 둘이다. 차별이다. 이거에 딱 박혀 있는 거야. 박혀. 그러니까 박혀 있으니까 자꾸 질문이 나거든. 어째서 내가 말하는데 네가 알아듣고 네가 말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냐. 그런데 너와 나는 바탕의 하나의 작용이야. 너라는 아상, 나라는 아상이 하나의 허망한 생각이다. 하나의 파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말하자면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는 안 가지. 왜? 니하고 내하고 너무나 지금 별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말기가 굉장한 방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굉장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도 진정심도 최정환 거사님도 전부 뭐다? 작용. 모습은 작용. 작용이다. 그래서 나를 보고 작용이구나. 내 몸뚱이를 보고 작용이지. 작용. 그러면 뭐예요? 나라는 생각이 많이 내려놓게 돼요.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나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용이다. 그러면 화가 난다? 화도 뭐요? 작용이요. 물에 일어난 파도와 같다. 파도와 같다. 자, 근데 화가 날 때는 파도 같다는 걸 잊어버려. 그치? 싹 잊어버려. 그래서 작용이다. 작용. 모든 모습은 작용이다. 그런데 같은 사이클을 보는 사람은 같이 보고 다른 사이클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걸 본다는 거예요. 그지요? 다 각각 다 다르게 봐요. 근데 그 각각 다르게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꼭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다르게 되면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KBS, MBC 이런 거 빼고서라도 진정심하고 내하고 얘기를 해. 우리 아까 지게 뭐 그거 막 우리 희회 거사님하고도 아까 지게 얘기하세요. 말하자면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관점.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서 그 관찰자라는 게 있잖아. 관찰자. 눈이 딱 있잖아. 그러면 얘가 파동이 가다가 요상하게 돼버리잖아. 그 관찰자라는 게 눈이 누가 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조건 지어진. 인연과 조건 지어진. 그것이 관찰자가 돼버려. 그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자꾸 펼쳐지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생각에 이런 세상이 있는 것 같잖아. 본래. 진정심 어떻노? 우리 이 공부하기 전에는 지금 이런 세상이 본래 있었던 것 같잖아. 그 속에서 내가 꼬물꼬물 사는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긴 것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저절로. 그게 굉장히 질문이었거든요. 도대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요?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그런 것들이 굉장한 질문이었는데 다행히 백봉 선생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안 그러면 무덤까지 들고 가는 거지요. 계속 그 질문하고 사는 거지. 뭐 답이 있어야 말이지.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요새 자료를 안 보죠. 요새 보내드린 그 문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사는 것 자체가 다 공덕행위예요. 공덕행위인데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나쁜 일은 안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에는 뭐가 달라붙는다? 인과가 달라붙는 거예요.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뭐가 달라붙어? 인과가 달라붙어. 인과는 한 호리도 틀림이 없어. 자, 한번 보죠. 우리의 성품은 법성체다. 법성, 법의 성품의 바탕 이 말입니다. 법성체라는 말은 법의 법성품의 바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성체에서 법성신과 이거 법성체를 너무 크게 썼다. 조금 작게 쓰자. 법성체에서 법성신하고 법성신 법성토론합니다. 법성신에는 뭐예요? 색신을 낮추죠. 색신.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게. 색신. 몸을 낮춘다. 여기는 세계를 낮추죠.
우리가 사는 세계. 그런데 법성신도 법성토도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법성신이다 법성토라고 이름은 나누어져 있지만 다 법성체인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몸은 법성신을 모습이 없는 법성신을 낮추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작용으로 뭐가 필요하다?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은 바로 법성신의 작용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 몸이 이대로 뭐다? 법성신이 되는 거예요. 법신이 되는 거예요. 성자 빼면 법신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이 색신은 법성신을 낮추려면 바로 인격을 낮추기 위해서 색신을 낮추어. 물에서 파도를 낮추듯이. 그래서 이 색신은 법성신의 작용이에요. 낮춤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다? 내 몸은 뭐다? 나는 누구예요? 법성신이에요. 법신이에요. 법신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법성신이 나타나기 위한 색신을 보고 모습에 쏙 들어앉아. 색신이 이거 낮춤인 작용이야. 작용. 이거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바로 모습인데 뭘 알아? 모습을 자꾸 진짜로 알아. 모습을 진짜로 알아. 진짜는 뭐가 진짜예요? 법성신이 진짜예요. 더 내려가면 뭐예요? 법성체가 진짜 나라. 모든 모습의 바탕이 진짜네요.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백풍 선생님이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말은 모든 모습의 바탕짜리.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법성체다. 우리의 몸은 인격을 낮추는 법성신이다. 법성신이 인격을 낮추면 우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모습을 둠으로써 법성신이 모습을 둠으로써 인격을 낮추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보면 우리 거기 나오는 거 예불성에 나오는 거 뭐지? 네 가지 나의 소임이라는 게 생각이 나.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낮추는 대행기관이야. 부처라는 것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을 부처라고 하지요? 법성체지. 모습 없는. 그죠? 성품짜리. 바로 성품짜리. 이게 부처거든. 그러니까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드러내는 뭐다? 대행기관이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뭐를 드러내는?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이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이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이다. 그러면 색신이 없으면 부처가 뭘 못하네? 부처 행을 할 수가 없네. 왜? 모습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신이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신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색신을 함부로 굴리면 어떻게 돼? 인과가 탁 바로 들어붙어. 색신은 모습이라. 모습은 인과가 바로 들어붙거든. 인과의 결과로 모습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네 가지 나의 소임을 가만히 읽어보면 부처행을 하려면 부처가 제 노릇을 하려면 색신을
굴려서 한다는 거예요. 색신을 굴려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낮추는, 인격을 낮춘 법성신이죠. 이 모습이라는 것이. 이 모습, 육신을 통해서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도 드러내고, 슬기도 세우고, 솜씨도 굴리고, 자비도 베푸는 거죠. 그게 공덕행이죠.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수언을 쏟으면, 요새는 수원 체온계 있는 거 안 쓰잖아. 옛날에 우리 애들 제가 키울 때는 그거 길다랗게 막대기에서 딱 하고 혀 밑에 딱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쩌다가 애들이 톡 떨어뜨리면 거기 진짜 안에 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탁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얼른 이렇게 모으면 진짜 하나로 뭉쳐져요. 수원 못 봤죠? 김진기 거사님. 봤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수언을 쏟으면 천가지 망갈지로 갈라지지만 쓸어 담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누어진 우리의 색신을 통해 하나의 인격인 법성신을 확실히 알면 내 뿌리는 법성체 그대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막 그냥 지금 지구만 해도 인구는 뭐야? 70억 인구. 또 곤충, 바다, 새, 공중 이 다 합치면은 장난이 아니죠. 그 생명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생명들을 쓸어 담으면 하나가 된다. 뭐예요? 하나의 인격인 법성신을 확실히 알면 내 뿌리는 법성체 그대로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법성체에서 온갖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작용으로 다 색신이 나누어졌어. 내 뿌리는 법성체 그대로다 하는 걸 알아야만 자신이 생겨서 모든 행을 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너는 너다, 나는 나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뿌리는 법성체 그대로다 하는 걸 알아야만 이걸 하면서 자신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봉쌤 자신이 생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색신만 갖고는 자신이 안 생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색신만 갖고 있는 사람은 색신에도 되게 잘난 줄 알잖아, 다들. 그치? 얼마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많은데, 얼마 휘둘르는 사람들 많은데, 꼭 지적은 안 해도 누구나 다 그렇지. 근데, 잘난 체 하는 것도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 그지? 되게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잘난 체가 안 돼. 근데, 지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잘난 체를 하거든. 그 잘난 체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보다 잘난 사람은 지 잘난 체 못 하거든. 또 잘난 체, 너무 잘난 사람만 있는 데는 잘난 체가 안 되거든. 근데 지보다 어느 구석이 조금만 못한 것이 눈에 보이거나 조금만 생각이 들면 그냥 잘난 체 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야. 자기 속에서. 참 희한한 일이죠. 그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생길까? 김진기 거사님 실제로 그렇죠. 그 왜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요소 때문에 저기 이류 거사님은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만심이야. 예? 교만심.
교만심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교만심에서. 근데 교만심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야 교만심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교만심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잘났다는 아상이. 나에서 생깁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교만심이 생길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디서 생깁니까? 아상은 어디서 생깁니까? 아상이 어디서 생깁니까? 나라는 생각. 뭐? 그건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그냥 몸뚱이에서 생깁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생각은 아상,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 들러붙어야 돼요? 몸뚱이나 생각이나 모습에 들러붙어야 돼요. 지 혼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 이 말을 수없이 했는데 교만 정말 잘난 체 교만심은 어디서 생겨? 이제 우리가 자꾸 들어가 보는 거지, 그지요? 교만심은 어디서 생겨? 내라는 생각 때문에. 내라는 생각은 어디서 생겨? 이제 오늘 건강경 읽으면서 맨날 아상, 인상, 중생상, 투자상이 나라는 관념이거든요. 나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나다 하는 관념이거든. 또 어디서 생겨? 몸뚱이나 나의 생각에서. 내가 하는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렇죠. 몸이 더 그거 하지요, 지금. 근데 또 몸에 조금만 하면은 막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지. 몸에서 생겨.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 달라붙어야 아상이 생겨. 이 아상은 모습에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는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지요. 그래서 몸이라는 모습을 봤을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몸을 봤을 때 나라는 생각이나, 그러면은 나라는 생각을 잘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라는 것을 잘 관찰을 해봐야 돼요. 몸이라는 것을. 그치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떤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어디서? 생활 속에서 자꾸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만지면 차구나 이런 생각이 나. 지금 찼다라는 생각이 나거든요. 찼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감촉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차다라는 이 느낌은 감촉에서 오거든요. 그럼 이걸 띄워버리면 차다라는 것이 사라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견문각지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이거를 아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김진기 거사님, 이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면 조금 느낌이 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은 그냥 산물이라는 거지. 거기에 내가 없다는 거지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화를 내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니까 거기에 나라는 행위자가 없어. 거기에서 뭐가 온다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 자유예요. 자유 찾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자유 찾으러. 자유롭고 싶다. 이기준 거사님 자유롭고 싶다고 늘 얘기하시죠.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 나한테서. 나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나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고요. 몸뚱이 생각부터 변한다 것이라고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으러 다니면 안 돼요. 자유, 행복, 깨달음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찾으러 다녀. 자꾸 찾으러 다닌단 말이야. 찾으러 다니면 다닐수록 10만 8천이라 공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산다는 것이 이겁니다. 사는 거 이거라고. 육근, 육진, 육식이 18개가 사는 거예요. 육진, 육근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게 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다른 데서 찾아.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김진규 거사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를? 내 몸과 내가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에서 바로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 무엇을? 이것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딴 거 공부 아니에요. 그지? 딴 거 공부 아니에요. 묘강아 안 그렇나? 근데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뭘 막 이렇게 생각을 해. 막 신비하고 막 어벙어벙하게 생각을 해. 아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딱 닿으니까 차고 딱딱하네? 차고 딱딱한 것은 내 손과 이것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나의 느낌이에요. 오니저 색수상 행식할 때 느낌이에요. 이게 뭐다? 다 비었다는 거예요. 막 차다는 것이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에요. 차니까 싫어. 여름이면 시원해. 겨울이면은 차갑구나. 여름이면 시원해서 좋구나. 또 이렇게 될 거라. 좋다 싫다가 바로 달라붙어 버리죠. 바로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거기에 뭐는 없다? 내가 없구나. 내가 없구나. 이게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내가 있어. 화를 낼 때도 내가 화를 내고 몸뚱이도 나락하고 생각할 때도 내가 생각한다 하고 생각도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황당하지만 진짜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하나? 아니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내가 없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휴일 거사님 안 그랬습니까? 참 좀 많이 들어서 얼마나 좋겠노. 너무 안타깝다 진짜. 너무 안타깝다. 우리 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승법이에요. 지금 부처님도 금강경 발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그것을 사상을 딱 뭉뚱그리면 아상이 돼요. 그 말은 모든 모습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 바탕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텅 빈 바탕자리라는 거죠. 근데 나는 자꾸 모습에 달라붙어. 이게 아상이지요. 아상은 모습에 안 달라붙으면 아상이 없어지거든. 모습이 없으면 아상이 생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상은 모습에 자꾸 달라붙어. 여기에 달라붙고 저기에 달라붙고 이렇게 해서 얘가 자꾸 몸집을 불려. 이 점이 이해가 된다면 정말로 공부가 그냥 일취월장. 일취월장. 우리 요새 진정심 열받았더라. 자, 그래서 내 뿌리는 법성체 그대로다 하는 걸 알아야만 자신이 생겨. 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데 붙어가지고 이런 거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라. 근데 바탕자리는 뭐예요?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이 없든지 있든지, 깨닫든지 미하든지 상관이 없어. 모든 것을 나툴 수 있는 텅 빈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나는 공간으로도 한이 없고 시간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그런 자리다. 이래야지 자신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물을 떠나서 물거품이 있을 수 없고 전기를 떠나서 전기불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성체는 우리가 잘 생각해도 또 잘못 생각해도 있다 해도 없다 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줄여버려서 그런데 법성체나 우리가 잘 생각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잘못 생각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있다 해도 의젓한 것이고 없다 해도 의젓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만 쏘가서 몸을 딱 보고는 눈으로 몸을 딱 보고는 몸이 내다. 이렇게 동일시를 시켜버리네. 동일시를 시켜.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네. 그 화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작용일 뿐인데 모습일 뿐인데 그만 쏘가서 색신에만 들어앉기 때문에 우리 꾀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 꾀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라. 이 몸으로 하여금 괴로운 데 떨어져서 고민하지 말고 쏘가서 넘어가지 말고 내 꾀에 내가 넘어가지 말고 올바른 소견을 가져서 법성체로서 나투어진 세계를 잘 굴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바꿨습니다. 법성체로서 나투어진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 우리 선생님은. 그런데 우리 지금 그 본문에는 그대로 옮겨놨는데 문자를 보낼 때는 좀 공부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름 잡는다 막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거 잘 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의 그런 허공으로서의 나의 입장에서는 온갖 모습을 다 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름 잡는다라고 얘기를 그 통쾌한 거지요. 주름 잡는다. 뭘? 온 세계를. 법성체로서 나투어진 세계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허공 중에 있는 모든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슬기를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라는 겁니다. 대단한 공부지요. 그런데 어떤 슬기냐는 거야. 어떤 지혜라는 거야. 이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 불교. 어떤 지혜? 본래 갖춰진 지혜. 무슨 지혜? 어떤 지혜? 공리에 요다라는 지혜. 공리에 요다라는 지혜. 일체의 모든 만법이 텅 비었어.
그리고 이 법성체 자리도 텅 비었다는 그 슬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부할 때 음. 나의 발은 깨침을 드높입니다. 드높입니다 할 때 전에는 그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정견 그런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나의 발은 깨침이니까 깨침이니까. 나가 누구예요? 허공이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바로 깨침이니까 바로 그 자리의 그 말입니다. 그 자리의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드높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발은 슬기를 드높인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이 다 텅 비었다는 그것을 드높이는. 그 다음에 그 깨친 자리가 그 텅 빈 그 이치를 잘 하는 것이 법, 아주 승보예요. 네. 근데 자꾸만 하면 조금씩 자꾸 달라지죠. 이 느낌이 자꾸 달라지죠. 그래서 법성체를 바탕으로 한 법신을 놔두었어. 자, 우리 이거 금방 했죠. 법성체를 바탕으로 한 법성신, 법신을 놔두었는데 법신을 놔두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색신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성신이고 법성체 체고 신이고 이렇게 구별을 해놔서 그렇지 이 법성신이나 법신은 체나 전부 다 모습이 없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는 것 뿐입니다. 색신을 두었는데 이 색신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지금 색신이죠. 지금 색신으로 나타났죠. 하여금 삼계를 굴리려고 하면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공리에 요달해야 됩니다. 빈 이치에 요달하는 방법 하나뿐입니다. 만약에 무엇이 고정이 되어 있고 실체가 있어 고정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주름 잡을 수가 있겠어? 나도 텅 비고 바탕도 텅 비고 다 텅 비어야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돼야지 정말로 삼계를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공리 빈이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헛것이구나. 모습, 그 당초 누리의 주인공.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다 작용이구나, 헛것이구나. 그리고 그 당초 누리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 절대성이죠. 그것도 뭐야? 진짜 다 비었구나. 비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놔둘 수 있는 무한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절대성 자리다 해가 딱 정해져 버리면 다른 건 못 놔두지요. 못 놔둡니다.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 말입니다. 김진기 고사님은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지만 묘강이는 이해되죠 지금.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말은 그 말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이 허공 있잖아. 허공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아니지. 뭐야? 일체의 모습을 다 놔둘 수 있는 텅 빈 자리. 절대성 자리. 일체의 상대성을 놔둘 수 있는 절대성 자리를 바로 진짜 주인공이라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빈 것이구나. 그래서 뭐야? 이 색신도 헛것이네. 색신도 헛것이네. 헛것이니까 색신이 내가 아니고 나는 뭐야? 법신이 나라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야. 색신은 나툼이야. 그러니까 법신의 그 공덕 자리를 나타내려면 색신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색신이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의 작용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신은 좋은 거고 색신은 나쁜 거야. 이거 아니죠. 물은 좋은 거고 파도는 나쁜 거야. 이런 말이 되나요? 물 없으면 파도 없고 파도 없으면 물이 못 나타나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그냥 쭉 읽어갈게요. 자,
이렇게 딱 인정하면서 공덕행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인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비었는데 공덕행을 잊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법성체는 공덕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공덕행이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말이죠.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라고요.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해야 공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당이면 몰라도 지옥이 어떻게 공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뭐야?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때는 저렇게 되고 이런 인연과 조건이 오면 이런 결과가 나고 저런 인연과 조건이 오면 저런 결과가 난다는 것이 공덕이에요. 평등한 거지. 만약에 천당은 좋은 거고 지옥은 나쁜 거야. 이건 뭐야? 무엇을 딱 기준으로 하고 있어?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옥하면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의 법을 굴리는 겁니다. 방편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된다는 걸 놔둔 것이거든. 고생하는 건 별 문제로 하고 고생하는 거. 만약에 내가 지옥 갈 짓을 했으면 지옥 가는 거지요. 그것이 뭐야? 공덕행이지요. 왜? 방편에 따라 놔두는 거기 때문에. 누리 전체가 공덕자리고 공덕행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색신을 가지고 육바라미를 닦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공덕행이 뭐냐? 물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이것이 다 공덕행입니다. 불법의 행법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진짜 행법이 무엇이냐? 빈 이치에 요다라는 것이 진짜 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상 보시하라 그렇게 나오지요. 오늘 또 읽었습니다. 금강경에. 우리는 진짜 계를 가져야 됩니다. 진짜 계가 무엇입니까? 공리의 요다라는 것이 진짜 계입니다. 공리의 요다라는 것이 진짜 계라는 겁니다. 공리의 요다라지 않으면 계를 지키면 무슨 계를 지켜요? 전부 다 아상의 기초를 둔 계를 지키게 됩니다. 공리의 요다라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모든 것이 비었다는 공리의 요다라는 것이 어찌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만 하지요. 근데 잘 물은 것 같아. 그래, 잘 물은 것 같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빈 거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텅 비었어. 그런데 인연과 조건만 나타나면 한 홀이도 틀림이 없이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거든. 모습이 일어나거든요. 그 당처가 비었는데 빈자리가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란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비었다 해놓고 또 비지 않는 자리다. 그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늘 이원론적입니다. 비었다면 빈 것이고, 그렇지? 차였다면 차의 체인 것이고 이랬는데 비면서 비지 않은 이렇게 하니까 맨날 불교는 그렇지요. 무이면서 유이기도 하고 무가 아니면서 유가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뭐란 말고 우리는 딱 하나 똑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비면서 빈 이치란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진짜 빈 것이 공덕행이라고 한다면 계도, 육바라밀도, 복의 당처도 전부 빈 겁니다. 비면서도 그 빈자리란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당처가 비었다. 비었는데 빈자리가 어떻게 무서운 자리가 됩니까? 텅 비어서 비어버렸는데 이 말이죠. 천당도 지옥도 모든 묻세계를 지어내는 자리예요. 비면서도 그 빈 살림살이를 완전히 굴리는 데 있어서는 되돌아서 사람의 몸을 놔두고 산하제재를 놔두고 공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지요. 비면서도 그 빈 살림살이를 완전히 굴리는 데 있어서는 되돌아서
사람의 몸을 놔두고 산화대지를 놔두고 공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바탕과 작용을 봤을 때 바탕을 작용한다. 우리 이런 말씀하시오.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다. 이렇게 백봉쌤 바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용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바탕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탕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다. 살림살이다. 위도 드러내고 슬기도 놔두고 자비도 놔두고 또 솜씨도 놔두는 거. 여기 살림살이죠. 모습 없으면 그걸 나타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공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님 참 어렵습니다. 이해될 듯 하다가도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학인이 자기도 답답해 죽겠어. 싹 잘 나가다가 이해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딱 막혀버리거든. 제일 첫째,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당초도 빈 거다. 이걸 딱 알아.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바로. 그러나 빈 것을 위한 빔이 아니고 그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모습을 놔두어서 화려한 연극을 해야 맛이 나지 않겠어요? 연극을 꾸미는 것이 결국은 공덕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탕에서 비었어.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작용을 놔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용을 놔두니까 이 작용을 어떻게 해야 돼? 좋게 작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덕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묘덕이 언니, 묘덕이 언니가 입에 베어 있어서 묘강이가 지금 연극을 해. 연극을 하면 묘강이는 몸은 묘강인데 막 캐릭터가 막 장난이 아니야. 막 수십 명의 삶을 살아버려. 그지? 그 연극하는 거지. 작용이지. 그러니까 묘강이도 뭐다? 묘강이 몸도 작용이다. 묘강이가 지금 캐릭터로 연극하는 것만 작용이 아니고 묘강이 몸도 작용이에요. 우리도 연극 배우 아니라도 김진기 거사님도 그렇죠. 무척 배역이 많죠. 저만 해도 배역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마도 되고 마누라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정신없어요. 이모도 되고 외숙모도 되고 또 요 오면 선원장도 되고 우리 친구 만나면 친구도 되고 나가면 아줌마도 되고 아줌마 아니다. 나 할머니도 되고 이게 대한민국으로 보면 국민도 되고 아이고 참 너무나 많은 배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요. 너무나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연극 보러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드라마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게 내가 지금 새말기 안내서에 그걸 쓰고 있는데 꿈속에서 자기의 꿈속에서 꿈의 스토리를 바꾸고 싶어.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꿈속에서 꿈의 스토리를 바꾸고 싶은데 꿈꾸는 사람이 스토리를 바꿔야 되는데 꿈속에 있는 사람 보고 자꾸 스토리 바꾸라 하거든. 자꾸 꿈속에 있는 사람 보고 자꾸 스토리를 바꾸라고 하네. 그 스토리가 바뀌나요? 진짜 이거 연극할 때 좋은 소재 될 거다. 안 잡았어요. 감 잡았지? 네. 감 잡을 것 같더라. 꿈을 꾸는 사람이 스토리를 바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 보고 변화하라고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 꿈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낮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믿어져요. 이 세상은 내가 낮춘 세상이에요. 요새 뇌과학 얘기 들으면 정확한 얘기예요. 내하고 우리 진정심은 크게 보면 동분망전이라 해서 KBS를 보고 있어. 그런데 회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봐요.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꿈속에서 스토리를 바꾸려면 꿈꾸는 사람이 스토리를 바꿔야 되는데 자꾸만 꿈속에 배역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자꾸만 스토리를 바꾸라니 이게 바뀌냐고. 안 바뀌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 내 꿈속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토리를 바꾸는 거예요. 니 연극 한번 해라 그거 갖고. 네, 나도 새말기 안내서에 쓰고 있다 그거.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내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모르면 말짱 꽝이에요. 내가 60년을 산다고 하면 60년 동안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아봐야 몇십 년 더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살아봤자잖아. 빤히 알거든. 몇십 년 뒤에 죽을 거 빤히 알고 있거든. 그럼 뭐 더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더 살아서 뭐 하겠냐.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맨날 꿈속에서 헤매는데 하루를 살아도 꿈에서 깨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